역시 말복을 지나니까 좀 그 찬 기운이 아니 뭐랄까 서늘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추울 때 그 입춘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참 더운데 또 입추가 시작이 되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뭐 현재 일에 대해서 막 바빠갖고 정신없이 우리가 그 신경을 온통 거기에 쏟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새로운 기운 또는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연이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2기 내각도 출범했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들인 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랜 기간 비정상적으로 방치해 오던 잘못된 관행과 폐습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각 수석들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련 오랜 폐습과 관행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개최, 그리고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등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위 유병헌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대신 내야 하는 일을 막으려면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까지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헌법과 그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고 또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부패가 결국은 인명까지도 앗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부패가 어떻다 저떻다 탓하기에 앞서서 이런 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그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 수석들께서는 국회와 협조해서 오랜 시간 묶여있는 이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 개편안 등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주력 기관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왔던 전자, 조선, 철강 등 기관 산업에서 후발 경쟁국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국가 차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조업의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향후 3년이 우리 제조업체 도약의 황금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제조업 혁신 전략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실행 대책을 조속히 보고해 주시고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체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계 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실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들, 또 부동산 정상화 법안들, 민생 안정 법안들이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경제 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 생활 또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이 법안들의 내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들으신다면 바로 저게 나를 위한 법안 아니야? 저게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정말 효자 노릇을 앞으로 할 건데,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 금융, 인력 양성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법, 또 지금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또 시급하게 확충하기 위한 법.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2017년까지 약 1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담보 없이도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이거 창업자들이 애타게 통과를 기다리는 법 아닙니까? 또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 국적 크루즈선 한 척이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법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들이 자꾸 빨리 통과가 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꾸 국회 쪽에 알려야 됩니다. 또 말이나 항만 구역에 주거시설을 도입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자유구역 내 과도한 제한에 따른 개발사업 지원을 방지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이것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과도한 제한으로 투자가 안 되고 텅 빈 공간만 바라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부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보험사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국 환자를 한국 의료기관 고객으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허용하자는 법. 또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이 소득세 법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또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법. 이것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대한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자는 법. 주택가격이 막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 부동산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있다는 거, 이거는 한심한 일이거든요.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등 재건축 사업 촉진을 지연시키는 장애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이것도 통과가 빨리 돼야 되고, 주택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 이것도 급하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7가지 급여를 급여별로 소득 기준을 다양하게 해서 빈틈없이 하도록 하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이것도 통과돼야지 전통시장에 가서 소상공인 만나서 이거를 여기 시장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말만 하면 됩니까? 말보다도 이런 거 법 하나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겠고, 또 산재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 모집인, 캐디, 학습지 교사 등 40여만 명의 이런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드리는 이 산재보험법, 이것도 빨리 통과가 돼야지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민생하면 안 됩니다.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등한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 이것도 계속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금융회사 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활용, 폐기의 전 단계에 걸쳐서 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정보 유출 시에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이 신용정보보호법도 통과가 돼야지 말로만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한 법들, 이것도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서 청년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그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이 법안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막 생길 수 있는 길이 트인다 하는 게 환히 보이는데도 그거를 안타깝게만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 가슴이 시꺼멓게 지금 타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 규제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요거 제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다. 그래서 인력이나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기술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만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얼마든지 뻗어갈 수 있고, 또 투자 환경이 적합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외국 기업도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하던 그런 기업들도 다 그보다 더 좋은 데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손발을 꼭꼭 묶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법이 묶여서 관광과 투자가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은, 또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좋은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 법과 제도가 이렇게 그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웃나라 다른 곳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지금 활발하게 그쪽에 산업이 일어나고 또 관광이 활성화되고 다른 나라로 진출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말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옛날에 세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때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모두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갖고 우리가 낙오해서 나중에 기회를 잃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데 나중에 스스로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하고 가슴을 치게 된다면 그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거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자문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걸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거냐 이거죠.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수석들께서 그 여야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경제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그 윤일병 사건 등 국내 그 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있었고, 또 김해 그 여고생 피살 사건, 여대생 피습 사건 등 반인륜적인 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학교와 군대, 직장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상대를 가혹하게 해코지하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성 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폭력과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민생 치안 확립에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 신고 제도와 고발 센터 등을 확대해서 정착시키기를 바랍니다. 또 군내 폭력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민관합동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반드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획기적인 대책만 갖고 되냐?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문화융성위에서 인문정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군의 어떤 경험을 발표해서 그 성공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대 내에서 그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이 그 병영 문화 개선에 또 관심 병사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더라. 그런 그 성공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간 존중의 가치가 그 몸에 배어야 이게 되는 거지. 법과 제도만 갖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문체부가 같이 힘을 써서 군 안에 그 도서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 공간을 잘 만들고 도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확산이 되려면 장교, 지휘관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것이 내 자식같이 또 보낸 부모들이 보낸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따라서 지휘관 장교도 교육 연수 과정에서 이런 입문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악행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금 군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안보 태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